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트리 에듀케이션의 탱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매터의 단어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은 매터의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라고 하면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질, 매터는 물질. 자, 이 매터를 공부를 하려면 두 가지의 특징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의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존재하는 매터들은 아주 작은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매터는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매터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물질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립스틱이 하나 놓아져 있는데 이 립스틱 겉에 케이스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선 아주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이 플라스틱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저 플라스틱이라는 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파티클들이 필요했다. 즉 아주 작은 파티클들이 모여서 저 플라스틱이라는 매터를 만들어냈다. 또 제가 여기 인형이 있어요. 이 인형 실로 만들어져 있나요? 천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자, 이 인형이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천도 천이라는 매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파티클들이 그 천이라는 매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드는 궁금증. 그러면 우리의 신체는 어떨까요? 우리 몸, 우리 사람. 우리도 하나의 매터로 봐도 될까요? 물론 바이올로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되지만 케미스트리에서는 우리를 하나의 매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주 작은 파티클들이 여러 개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커다란 매터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매터란 물질인데 모든 물질들은 다 작은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매터의 이그젬플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서 쓸 이그젬플은 골드, 금입니다. 금도 매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금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금 뭐야? 금 물질이지. 그냥 존재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매터예요. 그러면 골드도 매터니까 아주 작은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골드도 아주 작은 골드 파티클이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골드는 매터가 되겠고요. 골드 매터를 만드는 골드 파티클들은 골드 파티클이 되겠죠. 자, 매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매터는 제가 저렇게 A를 강조를 해놨어요. A matter. 하나의 매터는 can be in different states. 다른 종류로, 다른 상태들로 존재할 수 있다. 자, a matter can be in different states. A matter can be in different states. 기억하세요. A matter. 자, 여기다 제가 왜 a에 강조를 해놨냐면 물질의 종류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물질이 세 가지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물질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매터는 세 가지의 states,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몇 가지? 세 가지의 states로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state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solid. 두 번째, liquid. 세 번째, 가스입니다. 한 가지의 물체가 솔리드일 수도 있고 리퀴드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골드 이그젬플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골드는 금이에요. 그쵸? 저 여기 지금 금 목걸이 하나 하고 있는데 골드는 금이에요. 이렇게 솔리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약 한 2700도씨까지 온도를 올리면 가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골드가 가스로도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1000도씨보다 조금 높은, 제가 확실한 온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는 이 골드가 리퀴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골드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솔리드일 수도 있고 리퀴드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각각 다른 온도지만요.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예로 가지고 왔어요. 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쵸? 집에서 마시는 물이 생각이 나시죠? 근데 이 물을 냉동실에 얼려보세요. 어떻게 되죠? 아이스, 얼음이 되죠? 그리고 이 물을 주전자에 넣고 한번 끓여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스팀, 증기가 돼요. 그러면 아이스는 물이 아닌가요? 뭐 물은 아니죠. 근데 아이스는 물로 만든 게 아닌가요? 얼음은 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맞죠?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럼 물하고 스팀은 다른 물질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물질이죠. 그럼 스팀하고 아이스는 다른 물질인가요?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과 아이스, 얼음이라는 것과 스팀이라는 것을 이루는 이 파티클은 똑같은 파티클인데 왜 어떨 때에는 솔리드고 어떨 때에는 리퀴드고 어떨 때는 스팀일까요? 도대체 매터를 만드는 건 파티클이라고 했으니까 그 파티클이 뭐가 어떻게 다르기에 솔리드일 수도 있고 리퀴드일 수도 있고 가스일 수도 있을까요? 자, 먼저 솔리드, 리퀴드, 가스가 무엇인지부터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물, water라는 애는 H2O라는 몰리큘이에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이 몰리큘을 분자라고 배웠는데 몰리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몰리큘이라고 하면 두 개의 다른 애톰, 즉 원자가 있는데 A라는 애톰과 B라는 애톰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A라는 파티클과 B라는 파티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파티클이 어떤 우연한 계기로 두 개가 서로 친해집니다. 가까워져요. 마치 우리가 어떤 한 친구와 우연히 만나서 가까워지는 것하고 비슷하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애톰은 서로 가까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붙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몰리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두 개의 애톰만 합쳐진 걸 몰리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두 개 이상의 애톰들이 합쳐져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자, 즉 몰리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워터가 몰리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워터는요, 옥시즌 애톰, 즉 산소 원자와 두 개의 하이드로젠 애톰, 수소 원자가 합쳐져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H2O라고 말씀을 드렸죠. H는 하이드로젠을 의미를 하고요. 2는 두 개니까 H2가 되고요. 옥시즌은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워터는 H2O가 됩니다. 자, 이 H2O 상태인 워터 몰리큘을 하나의 큰 파티클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저거는 지금 파티클 3개 보이는데 옥시즌 하나, 하이드로젠 2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냥 저거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옥시즌 하나와 하이드로젠 2개를. 마치 어떤 한 가족이 있는데 엄마랑 아빠랑 딸이 있어요. 그럼 이 엄마랑 아빠랑 딸을 하나의 가족이라고 부르듯이 또는 엄마랑 언니랑 여동생 한 가족이라고 부르듯이 지금 저 옥시즌 하나와 하이드로젠 2개를 합쳐서 그냥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파티클로 보는 거고 저 덩어리 파티클을 우리는 몰리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 그림에서는 지금 하나의 워터 몰리큘을 제가 그린 거예요. 물론 이 워터 몰리큘이 아주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아주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많이 모여 있어서 저런 굉장히 랜덤한 구조를 갖게 되면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컵에 담긴 물의 파티클들의 모양이에요. 자, 물은 매터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파티클들은 워터 몰리큘들이 되는 거예요. 즉, 워터 몰리큘, H2O가 합쳐져서 큰 거대한 덩어리라 그랬죠? 그 덩어리 몰리큘, 그 하나의 파티클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매터, 즉 워터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솔리드, 리퀴드, 가스도 전부 선생님 H2O 몰리큘들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그럼 얘네는 뭐가 다른가요? 얘네가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 지금 솔리드가 있습니다. 아이스예요. 보면 H2O 몰리큘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꽉 차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또 굉장히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쵸? 무슨 꼭 줄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레귤러한 어레인지먼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레귤러한 어레인지먼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워터 파티클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워터 파티클은 어떤가요? 방금 전에 봤던 아이스 파티클하고 비교를 해보면 워터 파티클은 좀 거리가 있어요. 파티클들 사이에 좀 거리가 있죠. 솔리드는 굉장히 빡빡하게 꽉 차 있었는데, 다시 볼까요? 저렇게 빡빡하게 꽉 차 있었는데 리퀴드는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파티클들이 좀 공간을 갖게 됐죠. 그리고 또 솔리드 파티클들 다시 한번 볼게요. 저렇게 줄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레귤러한 어레인지먼트를 가졌었는데,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가졌었는데, 지금 얘를 보니까 레귤러가 어딨어? 굉장히 불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배열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배열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불규칙적인 모양입니다. 자, 세 번째 가스 파티클을 한번 볼게요. 자, 가스 파티클은 리퀴드 파티클하고 비교했을 때 거리가 더 멀어진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들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죠. 그리고 리퀴드 파티클에 비해서 훨씬 더 배열이 자유로워졌어요.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애들을 글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리드, 리퀴드, 그리고 가스를 어떻게 파티클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5가지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관점은 솔리드, 리퀴드, 가스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 2개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솔리드, 리퀴드, 가스를 만드는 파티클들이 어떻게 다른가의 관점에서 3가지를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개는요, 쉐입과 볼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example ice가 나와 있는데, 주어진 온도에서 볼륨과 쉐입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륨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데피니트한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efinite이라고 얘기를 하면 명확한, 변하지 않는, 즉 명확한 볼륨이 뭐였죠? 부피. 명확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솔리드가 있으면 이것의 부피를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꾸죠? 부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이 녹지 않은 이상, 또는 우리가 부수지 않는 이상 그 얼음을 아무리 눌러봐요. 그게 부피가 변하나?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런 걸 우리가 definite한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shape은 어떨까요? shape도 definite한 shape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모양도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얼음이 이렇게 네모난 얼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깎거나 열을 가해서 녹이거나 또는 부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얼음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쪽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얼음을 담아놨어요, 하나를. 근데 이 컵에 있는 얼음을 반대쪽 컵에 담았다고 해서 이쪽 컵에 옮겨진 얼음의 모양이 바뀔까요? 그렇진 않겠죠. 또는 제가 이쪽 컵에 있는 얼음을 반대쪽 컵에 담았다 그래서 얼음의 부피가 달라질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그래서 솔리드는 definite한 볼륨과 definite한 shape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솔리드의 볼륨과 shape이 리퀴드랑은 어떻게 다르냐? 자, 리퀴드는 먼저 볼륨이 어떨까요? 볼륨이 어떨 것 같으세요? definite한 볼륨을 갖고 있습니다. 솔리드랑 똑같이 명확한 볼륨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리터짜리 생수를 마켓에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500ml짜리 컵에다가 나누어서 담으면 제가 컵 2개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밖에 못 채울까요? 둘 다 채울 수 있겠죠? 1리터를 다 사용을 한다면
물론 조금 몇 방울 정도 페트병에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두 컵에 공평하게 500ml씩 나눠서 담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데피니트한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건 전체 리퀴드의 볼륨은 변화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쉐입은 어떨까요? 쉐입은 indefinite한 쉐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definite한 shape. 그럼 indefinite의 뜻을 알아야겠죠? indefinite의 뜻은 불분명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indefinite한 shape을 갖고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쪽 컵에 제가 물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쪽 별 모양 컵에 제가 이 물을 따른다면 물은 얼마든지 쉐입이 바뀔 수 있겠죠? 와인잔에 넣었던 물을 별 모양 컵에 넣는다. 그러면 별 모양으로 물이 쉐입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indefinite한 쉐입을 갖고 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쉐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리드랑 비교를 해보면 솔리드는 definite한 볼륨, definite한 쉐입을 갖고 있었지만 리퀴드는 볼륨은 definite하지만 쉐입은 indefinite하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은 가스입니다. 가스는 볼륨이 indefinite합니다. 자, 솔리드, 리퀴드, 가스 중에 가스만 볼륨이 indefinite해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볼륨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그젬플이 뭐냐면 과자 있죠. 과자 봉지에 들은 과자를 사다가 집에서 빵빵하게 채워진 것 같은 이 과자 봉지를 조금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과자 봉지가 눌려요. 그러면 과자 봉지 안에 있는 토탈 볼륨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토탈 볼륨이 제가 이렇게 찌그러뜨렸다면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가스 파티클들의 숫자가 변화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스는 볼륨, 즉 부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 볼륨, 부피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쉐입. 쉐입도 indefinite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산소통에 있는 산소를 별 모양 페트병에 담으면 여기는 별 모양 가스가 이 페트병 안에 별 모양의 산소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그 똑같은 산소를 풍선 안에 넣었다면 풍선 모양의 산소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가스는 모양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indefinite한 쉐입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솔리드도 리퀴드도 가스도 주어진 온도 안에서만 이런 indefinite한 shape, indefinite한 볼륨, definite한 shape, definite한 볼륨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온도가 변하면 물질의 스테이트, 즉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뒤에 다른 내용을 다루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솔리드와 리퀴드와 가스의 다른 점, 첫 번째 쉐입과 볼륨의 관점에서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솔리드, 리퀴드, 가스의 다른 점인데 이번엔 이 솔리드, 리퀴드, 가스의 파티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파티클의 차이점 세 가지.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냐. 첫 번째는 closeness, 거리. 두 번째는 arrangement, 배열. 그리고 세 번째는 movement, 이 움직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리. 거리라고 하면 얼마나 파티클들 간의 거리가 먼가 또는 가까운가를 볼 거고요. arrangement, 배열이라고 하면 얼마나 파티클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regularly하게 배열이 되어져 있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냐를 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티클들의 movement, 움직임에 관해서 볼 거예요. 자, 먼저 closeness, 거리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부터 드립니다. 거리, 어때 보이죠? 솔리드, 리퀴드, 가스에서 파티클들의 거리가, 그쵸, 솔리드는 가까워 보이고요. 리퀴드는 조금 멀어 보이고요. 가스는 굉장히 멀어 보이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제 IGCSE 시험을 볼 때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라고 쓰면 좋으냐? 먼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들이 closely packed together,
closely packed together 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lose는 닿다가 아니라 가깝다 라고 했죠. 그래서 closely는 가깝게, packed는 밀집되어져 있는, 꽉 찬 이란 뜻이고요. together, 같이. 그래서 particles are closely packed together. Particles are closely packed together. 그래서 파티클들이 가깝게 꽉 차 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리퀴드는 솔리드보다는 파티클들이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까운 축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close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close. full sentence로 쓸 때는 particles are close. particles are close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스는요,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far apart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particles are far apart. particles are far apart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closeness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굳이 솔리드에서는 가까웠고, 왜 굳이 리퀴드에서는 솔리드보다는 조금 멀었고, 가스에서는 저렇게 아주 파티클들이 먼 거리를 가지게 되었을까? 정답은 열에 있습니다. 솔리드에 열을 가했더니 파티클들이 섬서히 멀어지면서 리퀴드가 되었고요. 리퀴드에 열을 가했더니 파티클들이 더 멀어지면서 가스가 된 거예요. 즉, 한 파티클이 차지하는 부피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쵸? 솔리드에서는 저 워터 파티클 하나를 보면 굉장히 혼자서 꽉 끼어 있어서 혼자 차지하는 부피가 적어요. 근데 워터에서는 워터 파티클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넉넉합니다. 가스에서는 어떻죠? 공간이 더 많이 멀어요.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팽창, expan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팽창했다. 자, expansion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아주 친한 파티클들 둘이 있었어요. 되게 가깝게. 근데 얘네가 열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particles become further away.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볼륨, 즉 전체 부피, 볼륨이 increase 하게 됩니다. 볼륨이 increase 하게 돼요. 언제? 열을 받으면. 자, 그러면 왜 열을 받으면 저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될까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티클들 간에 서로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저와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서로 되게 가까워요. 되게 친해요. 왜죠? 우리 사이에는 우정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파티클들 두 개가 서로 가깝게 있어요. 되게 친해요. 왜 친하냐면 얘랑 얘는 서로 우정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 우정을 우리가 케미스트리에서는 본드라고 합니다. 즉, 파티클들 사이에는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본드가 있는데 이 본드가 열을 받게 되면 멀어지게 만들어요, 파티클을. 왜? 약해지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솔리드 파티클들이 있어요. 솔리드 파티클 간에 서로 사이에 있는 저 본드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솔리드 파티클들끼리는 아마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짱친, 절친, 베프. 솔리드 파티클끼리는 되게 가깝다, 되게 튼튼한 우정을 갖고 있다, 굉장히 강한 본드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나와 내 친구는 굉장히 친해. 우리는 굉장히 단단한 우정을 갖고 있어. 파티클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솔리드 파티클들은 strong bond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strong bond를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끼리도 우정이 아주 단단하면 우린 가까운 사이야 라고 얘기를 하듯이 파티클들도 굉장히 strong한 bond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거리가 가까워, closeness가 가까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때 저 파티클들이 열을 받습니다. 막 싸워요. 열 받아가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자, 친구들끼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정이 살짝 금이 가죠.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던 그 우정이 점점 약해지죠. 마찬가지로 솔리드 파티클들도 열을 받으면 이 본드가 점점 약해져요. 열을 받으면. 볼게요.
솔리드 파티클들이 저렇게 강한 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면 본드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렇게 본드가 약해지면 리퀴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리퀴드 파티클들은 뭐에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리퀴드 파티클들은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 친하긴 친하지만 딱히 너무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그냥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색한 이런 사이가 된 거예요. 리퀴드 파티클들은. 자, 리퀴드 파티클들은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본드가 솔리드보다는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본드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서로 많이 이렇게 단단한 우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죠. 내가 이 비밀을 말해도 될까? 아니야, 그 친구랑은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으니까 이 비밀은 말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리퀴드 파티클들도 서로가 그렇게까지 강한 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리퀴드는 서로 거리가 좀 생겨요. 좀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먼 사이는 아니고 그냥 친한 사이. 같이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 가서 떡볶이 먹어도 어색할 것 같진 않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파티클들한테 제가 열을 더 가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파티클 간의 본드가 더 약해집니다. 더 약해져요. 이 정도 사이는 이제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이인 게 더 나아. 너무 남과 같은 사이가 돼버린 거죠. 이때는 파티클들이 서로 간의 본드가 정말 너무 약해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깝지도 않은 아주 먼 사이가 된 거예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 너무나 먼 사이가 된 거죠.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우정이 아주 약해져서 먼 사이가 된 것처럼 가스 파티클들은 이 본드가 너무너무 약해서 굉장히 약해서 즉 the weakest한 본드를 가지고 있어서 파티클 간의 거리가 아주 멀구나, far하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솔리드, 리퀴드, 가스의 다른 점, 파티클들의 다른 점, 첫 번째 관점, 거리에 관해서 봤습니다. 자, 거리, 두 번째는 배열이었고요. 세 번째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어땠는지 복습 한번 할게요. 솔리드는 거리가 가깝다. 리퀴드는 솔리드보단 멀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깝다. 솔리드와 리퀴드의 차이는 솔리드는 closely packed together였지만 리퀴드는 그냥 close 정도다. 가스는 far away, 굉장히 파티클 간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배열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파티클들의 배열이 솔리드, 리퀴드, 가스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부터. 자, 솔리드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배열이 굉장히 regular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regularly arranged 또는 arranged regularly라고 말해도 상관없고요. arrangement라는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okay, regular arrangement. Solid particles have regular arrangement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regularly arranged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complete sentence로 얘기를 하면 particles are regularly arranged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줄을 맞춰서 이렇게 일정하게 어레인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리퀴드 파티클. 레귤러라고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레귤러라고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솔리드 파티클이 약간 일종의 결벽증 환자처럼 되게 줄과 열과 행이 굉장히 딱딱 맞춰진 파티클들이었다면 리퀴드는 조금 루즈해요. 조금 루즈한 상태처럼 보여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andomly arrang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particles들을 붙여서 particles are randomly arranged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스를 볼게요. 가스 파티클들은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랜덤해 보이죠? 그래서 가스 particles are very randomly arranged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arrangement는 솔리드는 regularly arranged, 리퀴드는 randomly arranged, 가스는 very randomly arranged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움직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티클들이 솔리드, 리퀴드, 가스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먼저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파티클은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진동이 영어로 뭐죠? vibrate. 진동하다, vibrate 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해진 자리에서 진동한다 그래서 vibrate at fixed position. vibrate at fixed position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퀴드 파티클을 한번 볼게요. 리퀴드 파티클은 이렇게 vibrate가 아니라 움직여요. move 합니다. move. 그래서 우리가 이걸 particles move around, particles move around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스. 가스.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정신없이 사방을 막 돌아다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move quickly.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move quickly. 근데 막 사방으로. in all direction. move quickly in all direction. 막 사방으로 막 움직여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Particles move quickly in all direction. 다시 정리를 하자면 solid particle은 vibrate at fixed position. vibrate at fixed position. water particle은 move around. move around. 마실 가듯이 설렁설렁 move around. gas particle은 move quickly in all direction. move quickly in all direction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olid, liquid, gas particle들의 세 가지의 관점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봤어요. closeness, arrangement, 그리고 movement에 관해서 봤는데 어땠는지 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럼 퀴즈 들어갑니다. solid particle, closeness가 어때 보이죠? closely packed, closely packed. solid particles are closely packed together. liquid는요? close,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liquid particles are close. 마지막으로 gas particle은요? far apart. gas particles are far apart.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변화하면 closeness가 어떻게 변화하는 거죠? The particles become further but still close. 조금 멀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까운 형태가 됐다. 리퀴드에서 가스는요? Particles become further away 또는 further apart. 더 멀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arrangement. 솔리드나 arrangement가 어떻게 보이죠? 쫙 줄 서서 regularly arrang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Solid particles are regularly arranged. 리퀴드는 어떻죠? randomly arranged. 자, 가스는요? very randomly arranged. very randomly. 앞에 very가 빠졌는데 뭐 빠져도 상관없긴 한데 우리는 조금 비교해주기 위해서 very를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movement는 어땠죠? 솔리드는 제자리에서 움직였죠? vibrate at fixed position. vibrate at fixed position 이었어요. 리퀴드는 마실 가듯이 설렁설렁 move around 하는 거였고요. 가스는 막 정신없이 사방 곳곳으로 막 빨리빨리 움직였어요. move quickly in all direction. move quickly in all direction 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face change, 상태 변화에서 만나요. 안녕. 올리스트리 에듀케이션 감람나무 교육원